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라이브 영상 편집한 영상이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나도 내 사업만 하면서 제가 식견이 부족했을 때 일반인하고 생각이 비슷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하니까 국부 유출이다. 외국인이 한국 들어오면 치안이 불안해진다. 나도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이 망하고 일용직을 다니면서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반 상하차 가잖아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혼혈 같은 백인은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흑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이 영어를 쓰는 흑인이 아니라 불어로 써요. 대충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온 사람일 겁니다. 저 멀리서 어떻게 한국까지 알고 갔지? 그럼 왜 일반 상하차에 외국인이 많냐? 한국인은 일반 상하차 너무 힘들어서 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하고 전화하면 무조건 나오라는 일자리라 일하는 거지. 한국 사람은 마켓컬리나 쿠팡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쿠팡, 똑같은 회사라고 존나 까지만 상하차에서 쿠팡은 복지가 좋은 편이에요. 또 쿠팡 때문에 지금 일반 상하차들이 근로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인이 상하차를 안 하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거예요. 좀 더 시간 지나면 노가다 일자리 다 외국인 차지인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한국인이 이제 외국인한테 일을 배워야 되는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철근하고 외장 목수 이런 일이 힘들어서 한국 사람 안 해. 앞으로 노가다 기술 배우려면 외국인한테 배워야 한다. 외국인이 노가다 일자리 다 뺏어갔다. 이런 걱정하는데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노가다 안 해요. 입으로만 걱정하잖아. 외국인이 거의 점령한 노가다 일자리는 철근, 외장목수, 형틀목수 이런 바깥에서 일하는 일이고, 외장목수랑 형틀목수는 같은 거예요. 한국인이 배우려는 노가다 기술은 내장목수, 전기, 타일, 도배 이런 실내에서 하는 일입니다. 철근이나 형틀목수 거푸집 세우고 철거하는 일은 한국 사람이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게 일도 힘든데 바깥 날씨에 영향까지 받거든요. 애초에 한국 사람이 하려는 일이 아니어서 외국인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진짜 외국인 근로자 다 내보내면 그 일을 할 사람 자체가 없어서 국내 제조업이 멈춰버려요. 그것도 평일 말고 이제 주말에 인력사무소 나가잖아요. 내가 다녔던 곳은 한 30-40%가 외국인이 왔어요. 주말에. 얘네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터에 가면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외국인 시켜요. 한국인은 비교적 쉬운 일 시키고, 그래도 외국 근로자들이 군말 없이 합니다. 왜냐? 한국에서 하루 또는 3-4일 일하면 자기네 나라 한 달 월급이거든요. 나 같아도 그냥 눈 뒤집히고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이 가난한 나라 월급이 지금도 한 100불에서 300불 사이일 거예요.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불이라고 하는데 실질 농민공 월급은 한 450불에서 한 700불 사이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36,000달러인데 대충 지금 환율로 따지면 4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우리도 다 저렇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인력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이미 아니 한국화가 다 됐어. 친화력도 좋고 내가 봤을 때 한국이 아닌 어느 나라 가서도 살아남았을 사람이고, 그것도 이런 사람들하고 일해보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똑똑하다. 만약에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오려면은 진짜 한 2년 이상 모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버는 나라에서 한국 온다는 건 진짜 자기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한국에서 일하는 거 한국인도 힘들어. 외국인은 더 힘듭니다. 또 한국이란 나라가 내가 사업을 해보고 내가 외국을 다녀봐서 아는데 일을 절대로 건성건성 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갈아 넣은 거예요. 이런 한국의 근로 문화를 외국인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그 나라 남자들 다 당구 치고 뭐 도박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그늘 아래서 잠자고 노는 거. 여자들이 다 일하잖아. 그런 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국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한국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하튼 경기도 지역 공장이나 이게 농사 현장 가면 외국인이에요. 우리 형이 건설업을 하는데 내가 우리 형하고 같이 건축 자재 폐기물 버리러 갔거든요. 근데 그 폐기물 업체에 산처럼 쌓여있는 건축 자재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가능한 철근 이런 거는 찾아서 이제 뭐 재활용 하는데 저거 다 사람이 일일이 골라냅니다. 그 먼지 날리는 쓰레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었어요. 월 500만 원 줘도 솔직히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저기서 일하면 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해도.
막상 뭐 여러분이 뭐 외국인 근로자 쫓아내야 된다 현장을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쑥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절대로 그 일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 10시간, 12시간 일하는데 여러분 버티겠어요? 내가 각종 행사 때 이제 천막, 그늘막 이런 거 빌려주는 업체에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땡볕 아래서 천막을 세탁할 때 천막을 바닥에 넓게 펼쳐요. 하여튼 되게 넓게 펼쳐져. 그거를 이 땡볕 밑에서 바닥솔로 문지르고 닦는데 제 땀이 막 줄줄줄 떨어져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다 외국인 시켜요. 한국인한테는 안 시킵니다. 한국인한테 그 일 시키면은 다음날부터 안 나와. 한국인은 힘든 일 시키면은 나갑니다. 안 합니다. 왜냐? 그 돈 받고 일할 때가 다른 데도 많거든. 내가 20대 때도 한국 제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난에 엄청 시달렸어요. 내가 20대 때 잠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20대는 나 혼자였어요. 가끔 바쁠 때 이제 알바 구하면 그때 대학생 알바가 오긴 했는데 내 바로 위에 사수가 한 32살인가 33살인가 그랬고 그래서 내가 딱 들어왔었을 때 이 새끼가 언제까지 버틸까 5개월 6개월 일했나? 근데 내가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는 진짜 엄청 붙잡았어요. 뭐 정규직 시켜주겠다. 근데 정규직 되면 뭐해? 급이 뭐 알바할 때나 정규직하고 할 때나 뭐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내가 20대 때는 뭐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안 주던 시대였고 토요일도 뭐 2시인가 1시까지 일했으니까 좀 옛날에 빡셌어. 지금 40, 50대가 뭐 꿀 빨았다고 하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대학교 나온 애들 이야기고 나 같은 고졸 블루칼라 이런 쪽은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었어요. 여하튼 간에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한테 공장 가서 일하라고 교육시킨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장 가려고 막 나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기술자가 되고 공장장이 돼야지 이런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니까. 외국인이 없으면 한국인 월급이 오른다? 오를 것 같죠? 안 오릅니다. 난 진짜 이 말이 되게 웃겨요. 물론 뭐 몰라서 저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항상 비슷한 예시를 많이 드는데 내가 중학생 때도 기본티가 한 2만원 했고요. 지금도 한 2만원 하죠. 30년 전인데. 과거엔 2만원짜리 기본티가 국산이었어요. 국내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지금은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 다 수입해와요. 그래서 싸죠. 만약 원자재도 한국에서 공수하고 한국 사람을 써서 제품을 만들면 여러분 2만원에 기본티 못 사 입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어느 나라도 물건값의 한 40%는 인건비예요. 만약에 모든 제조업체가 외국인 없이 한국인만 고용해서 생산하면 물가 폭등합니다. 물건값이 비싸면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중국을 도와주는 거야. 이미 국내 제조업은 꽤 오래전부터 사업을 접던지 외국으로 옮겨갔던가 아니면 제조는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하고요. 한국은 마케팅, 유통만 합니다. 나도 지금 기본 원자재를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써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랑 가격이 기본 3배에서 많게는 5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이 저출산에 다들 많이 배우고 집에서 귀하게 자라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일하겠어요? 안 해. 나중에 나이 들면 뭐 그땐 뭐라도 하겠지만 젊을 땐 일 안 해요. 나도 내 주변에도 20대 때는 아무리 우리가 뭐 일자리가 없었고 취직이 안 돼도 힘든 일 안 했거든. 나도 안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는 수확을 포기해야 되고 공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들어와 일을 하니까 한국 제조업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월급 안 쓰고 돈 모아서 본국에 돈 보내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한국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싸다고 여행 가잖아. 지금 일본 사람도 한국 들어오면 놀래. 특히 옛날 이제 중년 세대, 노인 세대는 한국 들어오면 아마 까무나 칠걸? 한국이 이렇게 비싼 나라였어? 네, 이제는 자기네 나라보다 물가가 비싸니까. 한국 비싼 나라예요. 서울 살면 잘 모르겠지만 지방 사람이 서울 호텔 잡고 놀려면 돈 엄청 깨져요. 그리고 백인들도 얘기하잖아. 한국 재밌는 나라라고.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놀 거 많다고. 그 동남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 한국 오면은 신기하겠지. 별천지겠지. 이 사람들도 먹고 싶은 거 있고 가보고 싶은 거 있는데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성실한 사람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면 다 돈 벌어서 본국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제가 어떤 TV 방송 보니까 한국에 와서 돈을 모아서 나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또 한국에 와서 도박에 빠져서 돈 날린 사람도 많고 외국인은 카지노 들어갈 수 있잖아. 또 한국 물가가 비싸서 생각보다 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저출산자 이미 중국도 저출산 들어간 거 아시죠? 중국 한자녀 산하 정책 폐지했어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요.
또 동남아 국가들도 내전이다 뭐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고 베트남도 저출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SNS 발달로 서로 비교질하면서 이젠 그 나라 사람들도 이제 결혼이 인생의 낭비다는 인식이 좀 보편적으로 퍼졌어요. 결혼하면 자기 부모님 세대처럼 힘들게 사는 거 뻔히 보이거든. 근데 이제 SNS 보니까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판타지 로망인 재벌 남자랑 가난한 여주인공 신데렐라 드라마가 이 한국산 이 드라마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동남아 여자들, 중국 여자들 눈은 엄청 높여나갔고 이 비혼주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필요해요. 그 노동력을 지금 제공해줄 나라들이 지금 저출산에 빠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경쟁은 치열할 거예요. 각 나라별로. 유럽의 난민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난민 문제랑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저는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건 난민이 아니라 일을 하고 생산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은 이유가 일본보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안 좋고 인건비가 엄청 낮다? 그럼 한국에 올 이유가 없지. 자, 여러분이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필리핀 사람이야. 필리핀이 영어 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로 일하러 가. 해외도 돈 벌러 나가.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가겠어요? 영어가 통하는 나라 갈 거 아니에요. 호주나 캐나다, 미국을 가지 한국을 선택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건설 현장 사고나 바다에서 조업하다 죽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들 외국인이 많아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비율이 한국인의 7배예요.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고 매년 계속 외국인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인 대신 일해주고 사고를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최근 예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염정아 씨가 나오는 TV 예능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염전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나이 많은 사람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근로자예요. 좀 젊은 사람이다? 다 외국인 근로자야. 만약에 외국인한테 한국 인건비의 반을 줘야 된다. 차별을 둬야 된다. 이렇게 싸게 임금 주면 다른 나라 갑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전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병원 영상에서. 지금도 간병에 한 달 쓰면 한 450, 한 500 정도 드는데 이게 조선족 외국인이니까 그 정도 드는 거지. 한국인 쓰면은 최저 시급으로만 줘도 하루 25만 원입니다. 근데 야간하고 주말 수당 2배 주면 월 1,00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리고 한국인을 고용하면 휴식 시간 보장해 줘야 되고 좀 들어줘야 될 게 많아요. 만약에 월 1,000만 원 번다면 한국 사람도 간병인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출산으로 한 해에 지금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데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건 이젠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을 몰아내자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아예 몰라요.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의 원흉이다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통계청 들어가면은 다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예요. 흑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중국인한테 세뇌당한 게 아니라 요새 하도 중국 하면은 막 그래서 저도 말하기 그런데 나도 중국 싫어. 진짜.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어딨어. 그냥 먹고 살려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지금 문제라면 정부도 정책을 수정할 거예요. 이미 한두 차례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인터넷 검색만 좀 해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한국 귀화하는 거 외국인들 유튜브 찾아봐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직업 구하는 거 귀화하는 거 백인들도 어려워서 결국 한국 삶을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유럽으로 가던가. 그리고 지금 딱 하나 제가 걱정인 건 뭐냐면 외국인도 한국 들어와서 처음엔 모르니까 힘든 일을 하지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운 일을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배달이에요. 지금 동네 배달대 점점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내가 본 배달대 한 곳은 관리자 빼곤 다 외국인이에요. 내가 배달해서가 아니라 이건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한국 남자 여자가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체력이 있던 없던
40살 넘어서 직장에서 밀려나면 크게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월 한 30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일이 그래도 배달인데, 이런 일을 외국인들이 계속 차지하고 넘어 들어온다? 그럼 이제 좀 외국인을 받은 우리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고, 이런 건 좀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나도 한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힘든 일 하는 건 찬성. 근데 쉬운 일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 못 살 때 서독의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탄광으로,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맞으면서 건설 노동자로 나가 일하고, 월남전 파병 나가 수많은 청춘이 죽어 나가면서 달러를 벌어 국내로 보내고, 그렇게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한 겁니다. 결론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 내보내고 한국인을 고용한다? 뭐 고용도 안 되지만 인구가 없어서 설사 고용한다 하면 물가가 엄청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만 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를 가져다가 자기의 나라에 심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유튜버들 몽고 간 영상들 봐보세요. 몽고 이제 한국화 된 거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한류를 전파하는 이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가 차 사고, 집 사고, 가게 사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면 또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또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꼭 외국인 근로자가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해외여행 유튜버들 보세요. 해외 나가면 은근히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 많아요.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하고 물어보면 과거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라이브 방송을 재편집한 거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내용이 좀 부실한 거는 더 추가했고, 별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라이브 방송하고 이 편집본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집본이 좀 더 듣기는 편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도 좀 많이 와서 들어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